보면은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법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까지 쭉 저희가 이야기해온 바이잖아요. 해외 사례도 조금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위한 법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지 해외 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포인트이신고요.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참조할 만한, 얘는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다른 거는 많이 앞서져 있었는데 갑자기 웹3는 맨날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게 GDP도 됩니까? 다 우리가 네. 이겼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게 웹3만큼은 우리가 일본은 참조해야 되는데요. 일본은 이제 자금 결제법과 금융상품 거래법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아까 자금결제법, 금융상품 거래법,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죠. 그런 거 개정을 해서 이제 열려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을 유발을 시켜서 생태계를 되게 선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규제의 특징은 보면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증권의 토큰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적용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STO도 지금 법적으로 안 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쵸. 식으로 지금 일본은 자금결제법, 증상법 거래법을 해서 커스터 서비스도 하고 있고 경쟁을 유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오픈시켜서 이거 다른 STO라든지 아까 STO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해져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부산 거래 비단할 때 일본 STO 거래소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좀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자산 쪽은 유저도 많고 확보한 것도 많이 있는데 거래소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뭐 코빗 비싸면 워낙 먼저 했었죠. 물론 근데 일본도 있긴 했습니다만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규제가 심해지면서 법적인 건 저희가 웹3는 일본한테 배후되는 상태가 된 거죠. 스테이블 코인도 오픈해서 일본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 등 그런 액티비티 자체가 일본 훨씬 더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걸 배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BWB나 부산할 때도 보면 일본에 있는 STO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 했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정말 열띠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원래 일본 분들이 원래 약간 좀 뭐 샤이하기도 하고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웹3는 굉장히 앞서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 힘이에요. 정부 이거 프레임work을 만들어놔서 너희 자산 자연스럽게 검증해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였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만 좀 잘 잡으면 네. 우리 민초들은 사실 이건 약간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네. UAE에서도 조사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K-팝도 강하고 뭔가 이렇게 조사를 많이 쭉 했대요. 네네네. 뭐 대기업도 가고 뭐 국내 뭐 공공기관 쭉 만났는데 포인트는 너희 나라가 이렇게 커간 거는 정부가 한 게 아니네. 기업이 한 거다. 그렇게 보는 민초. 거고요. 민초들이. 네. 국민들이 한 거네라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만 잘 이번에 좀 복잡한데 정치권이나 이제 가버넌스만 잘 잡아주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 캐치업할 수 있을 걸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잘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사례는 말씀드린 이렇게 좀 일본조차도 프레임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경쟁이 나오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빨리 프레임을 잘 잡아서 가버넌스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이 규제가 조금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미국 쪽의 규제는 어떤 방향성일까요, 교수님? 미국은 아시겠지만 연방법도 있고 주법이 따라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연방법 주마다, 네. 사실은 이렇게 SEC나 CFTC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증권은 SEC. 선물은 CFTC. 이거 네. 상품이나 그런 건 상품. CFTC에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토큰에 대해서 이건 만약에 뭐 증권 형성이 있으면 SEC가 관여를 하는 거고 네. 그거 아닌 건 CFTC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 2.0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은 SEC도 펄 앤캐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페이팔 마피아 같은 그 에코가 있어서 바이든 때는 약간 좀 규제를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만 트럼프 2.0이 들어오면서는 아마 전체 SEC도 그렇고 층크립토가 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가 더 발행이 많이 될 텐데 층크립토를 하면서 국채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뭐
이재율도 그렇고 약간 상쇄시키려고 하는 강해져서 물론 이제 주법 뭐 FED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법에서 이제 통과 상원이 하위원도 다 약간 트럼프라 법적인 대응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라기보다는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는 저 최소한의 규제만 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렇군요. 친크립토로 가서 더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도지 장관이잖아요. 네. 난 도지 장관인데 뒤에 딱 도지 코인 딱 올려놓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혁신적인 거를 시도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규제가 주제긴 합니다만 이거 하는 이유는 규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도 필요한데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어지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자산 특성을 좀 고려한 세분화된 규제가 좀 국내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규제의 미래를 조금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유럽에서 있는 하는 거죠? 거기서 미카 안에도 단어가 나옵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나와요.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카하는 이유는 이런 디지털 자산이 혁신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이제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더욱 체계화되고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가 되면 규제 개선 방향은 디지털 자산 유형별로 맞춤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스테이블코인에 맞게, 디파인에 맞게, STO에 맞게 좀 자산 유형별 맞춤별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규제 표준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미카라든지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대응도 같이 하고 같이 얼라이언스도 하면서 물론 미국, 유럽에는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글로벌한 방향에 대한 왜냐하면 이미 겪어본 거기서 레슨런들을 갖고 표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자에 대한 균형을 모색해야 되죠. 이용자 보호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산업진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용자 보호 쪽으로. 이걸 산업진흥과 약간 앞에 있는 글로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산업진흥 어떻게 하면 잘할까?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왜냐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많이 다 망가졌거든요. 지금 지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국가에서 했던 지원책도 많이 줄이고 있고 맞아요. 왜냐면 위에서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소 업비트 빗선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커스터디 업체, 법인 업체, 블록체인 기술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걸 좀 빌드업하려면 이렇게 좀 산업 진흥을 시키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번에 뭐 법인들 뭐 계좌 열어줄게요. 그거 한마디 해놓고 굉장히 생생을 너무 내고 있는데 아직은 근데 확정된 건 안 되죠. 아니잖아요. 또 네. 이번에 시국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왔다가 좀 약간 조용한데 살짝 시그라들었죠. 네. 맞습니까? 뭐 법인 규제 개선, 법인 계좌 완화하는 거를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 들어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더 생태 좋아지거든요. 거꾸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개인 투자자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금융시장이 겪은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 밸류체인이 잘 들어오면 거꾸로 개인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건전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법인 규제, 커스터디 이렇게 또 글로벌 표준도 그렇고요. 코인베이스의 거래 한 70%가 그거는 다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99%가 다 개인 투자자들 그런 이 좀 이상한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개선이 돼서 법인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글로벌 표준에 잘 맞게 확장이 돼서 약간 오늘 제가 약간 흥분하려고 오늘 말씀이 많으시네요, 교수님. 네. 규제 개선 그러니까 이건 제 철학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규제와 좀 이렇게 좀 밸런스 필요하다. 필요하는 걸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또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스타트업 쪽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 자체가 좀 축소됐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블록체인 업계에 관한 성장성을 좀 막는 요인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도 내비쳐졌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짧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 한마디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규제와 진행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0을 포함해서 많은 글로벌 시장들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서 지금 K 컨텐츠는 다 글로벌 다 시장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저도 K 코인, K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도 그렇네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마지막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